전송가 563장이 안 나옵니다. 예수 말씀 많구나. 찬양 들으면 만남 시작하겠습니다. 내가 아닌 널 사랑하시고 하겠습니다. 자, 축복하면서 잘해주셨습니다. 반갑습니다. 인사하시고 널 사랑하시 널 사랑하시 널 사랑하시 성령에서 연대 널 사랑하시 널 사랑하시 널 사랑하시 널 사랑하시 성령에서 연대하네. 아멘. 자, 이 시간 우리 오후 소개하겠습니다. 송해 미래교육원 운영사업본부 본부장에 계시는 김정규 집사님, 분당 우리 교회를 섬기시고 교육사업에 30년간 오랫동안 종사하셔서 많은 경험을 가지고 우리 송해를 위해서 섬겨주실 최강령 목사님으로 미래교육원 원장 최강령 목사님으로 대학에 섬겨주실 분들 나와서 진행할 때에 박수 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송해 미래교육원의 김정규 사업본부장입니다. 이렇게 오늘 만나서 반갑고요. 오늘 그 율품교육교가 도대체 무엇이고, 그 다음에 정의가 뭐고, 그 다음에 무슨 일을 하는지 굉장히 궁금하실 거예요. 그래서 간단하게 설명드릴 수 있는 시간을 좀 잡았고요. 먼저 제가 이 설명회를 시작하기 전에 여기 오신 여러 관계자분이랑 목사님들께 좀 여쭙고자 하는 거 하나 있어요. 여기 오신 모든 분들은 다음 세대를 위하여 다음 세대가 무엇을 하고 그리고 학교에 교회에 남아 있어야 되고 교회를 찾아야 되는 이유가 뭔지를
해달리겠으면 좋겠다고 생각해서 이 자리를 마련했고요. 무엇보다도 이 자리에서 해라고 하기보다도 이런 것들을 알고서 다양하게 자기 지역사에 맞는 그런 솔루션을 찾아가는 그런 좋은 기회가 되게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설명을 시작하겠습니다. 이거 좀 넘겨주실래요? 크게 세 가지 테마인데요. 첫 번째 주관 기관 소개, 그 다음에 늙은 교회학교 사업 소개, 그 다음에 세 번째로 콘텐츠 소개가 되겠습니다. 주관 기관 소개는 저가 하겠고요. 주관 기관과 늙은 교회학교 사업 소개는 제가 진행하도록 하겠고요. 콘텐츠 소개는 각 콘텐츠의 대표가 되시는 대표이사님이 들어와서 직접 설명을 해드리겠습니다. 특히 여기 오늘 좀 끝까지 참여해 주실 필요가 있는 게요. 네, 콘텐츠가 이제까지 아마 우리 여기 계신 모든 분들이 보지 못했던 콘텐츠일 겁니다. 영어, 인공지능 영어 AI에서부터 초등학생까지, 초등학생 인터넷까지 다양하게 준비가 되어 있는데 전자에서 저를 소개하신 정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제가 컨텐츠 프로바이드로만 30년을 일을 했거든요. 그래서 정말 대한민국에서 최고 우수한 컨텐츠만 골라서 늘품학교의 컨텐츠 구성을 했거든요. 그래서 꼭 끝까지 봐주시기 원합니다. 먼저 대한예술의 장르의 처음에 미리온이 왜 생겼는지, 그리고 왜 설립이 됐는지 그 질문에 대해서 그리고 목적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설립 목적은 교단 내 모든 가정과 연수 교육을 위해서 그런 개발을 위해서 만들어졌고요. 그다음에 두 번째는 한국 교회의 위기 극복과 다음 세대를 위한 성경적 교육 사명을 이해하게 만들었습니다. 그 밑에 총인 미래교원 죽전 사업이 있는데요. 통빈주의자 교실이라고 빨간 글씨를 써있죠. 우리 미래교원 원장 목사님 계속 강조하는 건데요. 뒷부분에서도 몇 번 나올 거예요. 근데 이게 통빈교실이 통빈주일학교만이 아니라 제가 이제 학교와 관련된 사업을 30년을 했거든요. 그래서 뒤에 좀 저가 자세히 제 소개를 드리겠지만 컴퓨터 미차 콘텐츠실, 정보화 교실, 그 다음에 영어 네이티브 교실, 그 다음에 방과후 교실 갖고 정보하고 사업을 많이 하고 그걸 현장에 따라줘 봤습니다. 근데 지금 보면 학교가 좀 텅 비어 있습니다. 그리고 페이크도 많이 있고요. 그런 주일학교 교실에 주일학교 다음 세대의 인원 감소와 교육 감소에 대한 대응 전략, 그 다음에 두 번째로 미자립교의 자립 지원, 그 다음에 교육신과 디지털화 교육, 그 다음에 네 번째 장학금 조성과 다섯 번째 전문 인력 양성입니다. 이게 중점 사업인데요. 요건 약간 뒷페이지에 다 자세히 설명드리기도 하고요. 저희 조직은 총회미래교육원과 최강현 목사님이 총회미래교육원 원장님으로 지금 계시고요. 그 다음에 운영사업본부인 저와 그 밑에 교육 콘텐츠 개발, 언론사, 협력기관 세 가지 부서가 있겠습니다. 콘텐츠 개발에는 R&D와 제휴사업 발굴이 있고요. 언론사는 CTS, 기독교방송국, 그 다음에 국민일보, 한국대학신문 등이 있겠습니다. 협력기관으로는 한국도서관 문화진흥원인데요. 한국도서관 문화진흥원은 문체부 산하 재단법인이고요. 그 외에 여러 가지 기관들이 저희들하고 같이 하겠습니다. 그 밑에 보시면 이제 총회 미래교육원서부터 여러 가지 이제 같이 제휴하고 협력하는 사업들이 있고요. 거기에 이제 쭉 보시면은 기관들의 로고가 있겠습니다. 사업 수행 인력은 최강현 원장 목사님을 중심으로 해서 총회 미래원 사업을 총괄하고 있는 김정규, 그 다음에 최병진 사업단장, 연구소장이면서 사업단장이십니다. 그 외에 연된 같은 협력업체들이 같이 동참하고 있습니다. 좀 전에 소개시켰던 중점 사업인데요. 여기서도 또 통빈주일학교가 나오는데 다섯 가지 중점 사항, 그거를
부분에 자세히 설명을 드리자면요. 먼저 교육 감소 대책 전력 연구로서 가장 중요한 게 지자체 학교와 협력하여 지역사회 문제를 해결하는 데 동참하자. 이거는 뭐냐면 저는 약간 보충 설명을 드리자면요. 지금 그 학교에서 하고 있는 늘봄 학교가 1, 2학년이 무료로 지금 되고 있거든요. 내년에 2026년에는 1학년부터 6학년까지 정부 지원으로 해서 강사비와 콘텐츠비가 무료로 다 제공이 됩니다. 그리고 이제 그거의 첫 시작으로 올해부터 1, 2학년이 시작이 됐는데, 사실 지금 학교가 제일 어려워하는 게 뭐냐면요. 아침 오전 돌봄소부터 늘봄학교, 오후 돌봄, 그 다음에 방과학교가 있고 한 4개에서 5가지 프로그램이 돌아가고 있거든요. 그래서 학교에서는 아까 그 최강현 목사님 말씀하신 것 같이 사실은 자기네들이 너무 부담이 돼서 이걸 자꾸 매주로 나가기를 원해요. 그래서 이번에 2025년에 가이드부의 부분에 보면 지자체와 아니면 관련된 종교기관에서 늘봄학교를 했으면 좋겠다. 그게 이제 정부의 방침이고요. 그거를 저희들이 소화해서 지역교회가 이런 늘품교회로 소화를 해서 아이들에게 여러 가지 좋은 기회를 만들어주면 좋지 않겠나가 가장 핵심입니다. 그래서 그렇게 지자체와 저희들 학교와의 협력을 통해서 그런 교육 감소 대응 능력을 대응할 수 있는 전략을 짤 거고요. 두 번째 전도 방식. 이 전도 방식은 저는 신앙을 해서 잘 모르겠지만 교리적 신앙적 접근 방식에서 교육을 통한 지역 공동체 그런 선행을 저기를 선행을 하자 이건데요.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제가 이제 뒷부분에서 얘기를 드릴 거 하다가 지금 말씀을 드리겠는데요. 제가 좀 전에 말씀드린 것 같이 저는 이제 한 30년 동안 학교 사업을 계속했습니다. 제가 이제 2017년에, 그러니까 지금으로부터 7년 전에, 교육부 서울시 교육청에서 처음 방과후 사업을 이제 계속 이제 하다가 이 방과후 사업이 너무 교사들도 많고 강의자도 많고 하니까 학교에서 이제 관리하기가 너무 힘들잖아요. 그래서 고민을 하고 있을 때 제가 서울시 교육청에서 아는 분이 있어서 같이 협의를 해갖고 외주를 주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서울에 있는 모든 초등학교는 500개 이상이 위탁업체를 선정을 해서 외주를 주고 있어요. 거기 샘플로 제가 처음 시작을 했거든요. 그때 제가 이제 강동하고 강남하고 서초하고 목동하고 해서 서울에 한 70학교를 운영을 했는데, 그때 제가 강동에 학교가 굉장히 많았어요. 명덕초등학교, 명일초등학교, 고덕고 뭐 이래서 많이 있어서 갑자기 그때 진짜 아무 생각도 없었는데, 나도 롯데신앙이지만 하나님 앞에 좀 좋은 일 좀 한번 해보자. 갑자기 그런 생각이 나서 선생님들을 우리 교회에 있는 중학교 교사하고 중등학교 교사를 넣어주면 좋겠다고 생각을 해서 정말 그때 제가 실천을 했습니다. 그 주위의 교회를 살펴보니까 정말 유명한 교회가 많더라고요. 예를 들면 무슨 교회, 교회가 있는데 제가 가서 찾아갔어요. 찾아가서 목사님, 부목사님을 만나서 설명을 했더니 저 솔직히 말씀드려서 들은 책도 안 하시더라고요. 관심이 있다고 하셨어요. 그래서 여기 너무 초대한 교회에서 그러나 그러고 두 번째를 어디를 가냐면 그 주위에 있는 중형교회를 갔습니다. 그때 2017년 만에 또 정말 관심이 없으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실망을 하고 내려오는데 상가에 조그만 교회가 하나 있더라고요. 거기 교회를 가서 만났는데 목사님이 안 계셔서 사모님을 만나게 됐습니다. 그래서 사모님을 만나서 사모님 제가 일을 하는데 사모님이 이 강좌 중에서 하고 싶은 게 있으면 좀 하시면 어떨까요? 그랬더니 자기가 영어를 잘하니까 영어를 하고 싶대요. 그래서 강동에 있는 무슨 학교에 방과후 교사로 모시게 됐습니다. 영어 선생님 강사를 모셔갖고 맨 처음에 8명이 시작을 했는데 7명이 시작을 했는데 나중에 한 20 몇 명까지 늘어났는데요. 제가 학생이 좀 늘어나는 걸 얘기하는 게 아니라 얘네들이 이 선생님하고 영어를 계속하면서 선생님하고 굉장히 친해진 거예요. 너무 이제 사람을 주고 이제 친해지니까 이 주일 학교에 보니까 1학년, 2학년, 3학년이 아닙니다. 얘네들이 선생님 주말에는 뭐 하세요? 이렇게 물어봅니다. 나는 선생님은 하나님을 믿어. 그래서 나는 교회를 다녀야 돼. 그랬더니 그러면 우리가 교회를 가면 돼? 선생님을 만날 수 있나요? 그래서 그래 니네들이 교회 오면 선생님을 만날 수 있어. 그래갖고 얘네들이 7명이 전부 다 초기의 멤버들이 다
결론만 얘기할게. 그래갖고 15명이 됐는데 부모들이 나중에 궁금하니까 그 교회가 뭔지 쫓아가다가 무려 50명의 교인이 만들어졌습니다. 이거 제가 팩트입니다. 저도 굉장히 놀랐습니다. 그러고서 그다음부터 제가 생각한 게 뭐냐면 왜 교회가 전도가 안 된다고 그러지? 이거 거짓말이야. 여기 이렇게 많은데 말도 안 되는 얘기를 해. 막 이러면서 좀 사실은 속으로 좀 약간 좀 근심 반 아니면 약간 불신도 하고 왜 이러지 이런 거 하면서 제가 그때 기도를 하기 시작했어요. 뭐냐면 하나님 제가 보니까 이런 너무 추수할것이 많은데 이런 기회가 어느 정도 발현이 돼서 전국에 되는 그 시절이 왔으면 좋겠습니다 했는데 어느 날 갑자기 이제 벌써 17년이니까 7년이 지났네요. 오늘날 이런 기회가 와서 정말 하나님한테 감사드립니다. 잠깐 옆으로 샜는데 하여튼 그런 교육을 통한 그런 때가 왔고 지금 그런 환경이 왔고 모든 타임이 너무나 절묘하게 맞아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중점 사업으로 두 번째 미자립교회에 대한 신앙 콘텐츠 지원, 장학금 지원, 교육 운영 컨설팅 지원이 있겠고요. 이 교육 혁신이라고 하는데 이 교육 혁신은요. 여기 이제 다 아시겠지만 초등학교 방과후나 이런 데 가면요 정말 진짜 근심스럽습니다. 물론 제가 방과학교를 밑하고 맨 처음부터 시작하고 그거 시작을 했지만 콘텐츠들이 정말 고루해요. 아직까지 정말 이 콘텐츠가 정말 새롭게 미래에 대응할 수 있는 어떤 다음 세대를 위한 미래의 준비가 되는데 절대 안 돼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 굉장히 답답한데 우리 늘품교회만이라도 이런 교육의 콘텐츠의 혁신과 디지털을 통한 혁신을 통해서 좀 변화되는 좋은 콘텐츠를 제가 제공해 드리려고 하고요. 정말 중요한 거는 요즘 그 신문이나 아니면 뭐 학교 선생님이나 보도에서 잘 들으셨겠지만 학생들이 정말 심각합니다. 초등학생들 굉장히 많은 문제점이 있고요. 특히 선생님들이 얘기하시는 것 중에서 팬데믹 때 애들이 들어온 애들이 지금 5학년인가 6학년 됐대요. 근데 걔네들은 입학은 했지만 학교 생활을 못 했답니다. 그래서 굉장히 좀 이렇게 좀 사회성이 도드라진 애들이 많고요. 그리고 요새 이제 우리 잘 아시겠지만 이 SNS나 이 미디어가 정말 문제가 심각합니다. 그래서 남북중, 무슨중, 충수해서 정말인데 진짜 현장에 가면은 정말 상상을 초월하는 일들이 많이 있습니다. 또 거기에 또 더해서 또 부모님까지 상상을 초월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아요. 내 아이가 감기가 걸렸으니까 몇 분에 죽을 먹이고 약을 먹이라 이런 식으로 이제 정말 황당한 일들이 많이 있고요. 좀 어저께도 얘기지만 약간 짜증내게 된 느낌 참 안타깝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정말 진짜 그 목표는 뭐냐면요. 바른 인격과 정체성을 가진 아이가 4차 산업의 신기술을 순기능으로 활용하는 미래 리더가 만들어지는 게 정말 중요합니다. 여기에는 고전 읽기도 있고요. 고전 체험도 있고요. 그런 어떤 정말 진짜 기본적인 소양 과목에 충실하면서도 미래 지향적인 디지털 교육을 같이 겸해서 잘 만들었습니다. 그 다음에 장학금 기선이 있는데 기직 조성이 있는데요. 후원사를 통한 장학금 조성을 통해서 영재나 유수 인재나 신학생들을 양성 지원하는 그런 사업이 있겠습니다. 그 밑에 장학기금 후원사가 있죠. 대성, 모두 뭐 이런 데가 있는데요. 이런 데서 이제 판매에 대한 수익을 우리 미래원에 보조해주면 그걸 가지고 장학금 기금 조성도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전문의 인력 양성인데 늘품교회 전문가, 그 다음에 늘범교회, 늘범학교 교회 교사 전문가, 그 다음에 미래인재 강사 양성 과정, 콘텐츠 개발자, 교육과정 기획 양성 과정 이렇게 있는데요. 교회가 지금 두 가지를 할 수 있습니다. 저희가 말씀드린 늘품교회를 할 수 있는 게 있고요. 그러니까 교회에서 아이들을 모아서 늘품교회를 할 수 있는 게 있고요. 또 한 가지는 주일학교 교사와 선생님들을 근방에 있는 학교로 파견할 수 있습니다. 근데 이게 얼마나 절묘하게 맞아떨어졌냐면요. 내년부터 1학년부터 6학년까지가 이제 전부 다 이제 정부 지원이잖아요. 근데 정부 지원인데 그거를 애들을 학생을 받아서 학교할 수 있는 게 사실
버거워요. 아까 말씀드리신 8시부터 저녁 8시까지 풀타임으로 학교가 돌아가요. 그러니까 이게 안전 문제도 있고 여러 가지 문제가 있어서 학교에서는 자꾸만 밖으로 빼주기를 원합니다. 근데 지금 그 타임이 정확히 왔습니다. 그리고 내년에 방과 후 수익자가 없어지고 늘봉교회가 생깁니다. 이때 하셔야 돼요. 지금 이때가 바로 그때입니다. 이거를 최강 목사님이 정확히 하시고 저한테 전화를 하셨어요. 그래서 세상에 이런 타임이 있을까 하고 저도 너무 반가워했는데요. 되게 중요한 시절일 것 같습니다. 시간이 나왔습니다. 좀 너무나 옆으로 많이 세죠. 늘봄 교회학교의 사업 속에 가장 추진되는 핵심은요, 통일주일학교에 또 나왔죠. 앞서 말씀드린 같이 저는 분당 우리교회를 다니고 있는데요, 섬기고 있는데요. 요번에 이거를 통해서 제가 좀, 이제 주일학교 얼마나 통일이었지 하고서 우리 분당 우리교회가 좀 굉장히 많잖아요. 독립 시키고 막 그랬는데 아직까지도 굉장히 많이 오고 있습니다. 근데 초등학교가 주일학교가 200명도 안 됩니다. 깜짝 놀랐어요. 성도가 거의 10,000명 가까이 되는데 10,000명 파송하고 5,000명부터 시작했는데 그거밖에 또 안 되더라고요. 그리고 제가 데이터를 좀 이렇게 좀 수집을 해봤더니 전년도 5년 대비 54.2%가 떨어졌습니다. 물론 출생률도 문제가 있지만 교회는 저 문제가 좀 심각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을 좀 더 우리가 대책을 마련하고 정말 선의적인 방법으로 순민적으로 할 수 있는 그런 방법들을 연구해보자는 게 추진대결이에요. 그 다음에 저출산, 그 다음에 일자리 창출, 그 다음에 사교육비. 여기서 이건 국가적인 과제니까 너무 잘 아시겠지만 사교육비 있잖아요. 작년에 29조였고 전년도 대비 7.9%가 늘었습니다. 이 사교육비가 자꾸만 늘어갈 수밖에 없는 사항은 나중에 좀 더 설명을 드리겠지만 정말 문제가 심각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유연한 교육이라고 했는데요. 아까 말씀드렸듯이 4차 산업의 기술들을 순기능적으로 이용할 수 있는 그런 이해의 정체성 있는 인재를 만드는 그런 교육 콘텐츠 개발이 있겠고요. 그 다음에 이제 우리의 그 종교교회, 정말 진짜 이제 사회에 고통과 아픔과 느낌과 교육에 이런 것에 선두주자가 돼서 그런 교회 상황을 다 할 수 있는 게 됐으면 좋겠습니다. 일본 학교의 그 교회 정의는요, 종교시설에서 운영하는 방과 후 돌봄 및 교육 프로그램 또는 그 교육을 제공하는 별도의 기관이 있는데요. 한마디로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초등학교에 와서 하는 늘봄학교가 늘품학교를 이렇게 왔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교회에. 그래서 우리 애들이 이제 초등학교 1학년 12시 40분에 끝나거든요. 40분에 끝나면 애들이 이제 A라는 교회에 가게 되면 거기서 인수받아서 우리 늘품학교로 오고, 그리고 정부하고 지금 아까 목사님 말씀하신 대로 여러 가지 지원금 문제, 강사비 문제, 시설비 문제, 운영비 문제, 콘텐츠 문제 이런 것들을 이제 해결하고 있거든요. 그렇게 해서 바로 늘봄학교가 우리 교회 학교, 늘품학교로 왔다고 보시면 되고요. 명칭은 사업의 목적과 특징을 담아낼 수 있는 명칭으로 교화해서 아이들을 늘 품어주는, 사랑으로 늘 품어주는 이렇게 명칭을 지었습니다. 늘품 괜찮으신가요? 네. 최강원 목사님이 지었습니다. 라이센스가 우리 최강원 목사님한테 있습니다. 총회위원회. 교육의 특징은요, 교과 외적인, 그러니까 어떻게 생각하세요? 미래는? 저는 아까 방과후 학교 콘텐츠에 대해서 약간 좀 너무 고라고 좀 설명을 드렸는데, 저희들은 이제 미래에 자기의 주도적인 삶을 살 수 있는 대응력과 미래 적응력을 키워야 된다고 생각해서 창의력이나 활용력, 추진력, 문제 해결 능력 등을 그렇게 키울 수 있는 콘텐츠를 제공하고요. 두 번째, 공평하고 평등한 교육인데, 이건 한마디로 얘기해서 사실 방과후 학교 들어가면요, 로봇, 드론 이래갖고 한 세 달에 한 20만원, 30만원씩 재료가 들어가야 돼요. 근데 사실 제가 보는 개인적으로 그런 게 필요하거든요. 이때는 AI 시대고 세상을 바꿨습니다. 그래서 좀 우리는 저희들의 콘텐츠는 아주 저렴하면서도 꼭 해야 될 그런 콘텐츠로 잘 짜여져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세 번째 끝까지 함께하는 교회라고 되는데요. 정말 시대적 변화에 요구되는 새로운 미래인지 교육 모델을 저희들이 만들어서 제공해 드리겠습니다. 이런 모든 것들을 운영하면서 어떤 사회에 대한 어떤 공공성이 뭐가 있나 한번 생각해 봤는데요. 교회 유효기관을 활용해서 아이들한테 그런 교육 서비스와 그런 어떤 여러 가지 하나님한테 같이 인도할 수 있는 영혼을 할 수 있는 찬스가 생길 거고요. 그 다음에 소외계층 지원, 그 다음에 지역사회 협력해서 학교, 지역도서관, 청소년 도서관 등 다양한 공공기관과 협력하여 교육기회를 더 확장하고 전문성을 강화한다. 한마디로 이건 뭐냐면요. 오늘 주제가 여기에 다 있습니다. 교회가 이제는 그 지역 내 허브가 돼서 도서관, 체육관, 그 다음에 커뮤니티의 허브가 되자는 거예요. 이거 정말 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때가 왔고 찬스가 지금 왔습니다. 제가 왜 여기서 강조를 드리냐면요. 저 현장에서 30년 있었거든요. 현장에서 30년 있으면 이렇게 교 선생님도 많이 알고 또 관계자들 많이 알겠죠. 돌아다니면은 제가 교 선생님한테 직접 물어봤어요. 교 선생님, 이번에 교회에서 교회에서 일을 하는데 어떻게 생각해요? 너무 좋대요. 자기네들 머리 다 씹는다. 아까 최동현 목사님 그러셨잖아요. 교장 선생님 거부한다고. 왜냐면 아침부터 저녁 8시까지 모든 책임이 교장 선생님한테 있어요. 안전 문제가 있으니까. 그러니까 자꾸만 빼가기를 원하고, 그리고 지금 그런 것 나갔으면 좋겠다고 생각하고, 그런 것들의 어떤 찬스나 환경이나 모든 것들이 조성이 잘 되어 있습니다. 그 밑에가 학교와 기능 분산으로 공력 과거에서가 바로 지금 설명드린 것과 같이 연결이 된다고 보시면 되고요. 기대되는 소외계층에 대한 지원, 학교와 교사 업무 분담을 경감한다. 그 다음에 전국 각지에 위치한 교회 시설을 활용해서 전위교육과 그 다음에 교회가 지역공동체 협업가 되겠다. 그리고 네 번째, 학부모 학생 교육과 전지적 전도를 통한 교회 부흥의 디딤돌이 되겠다. 앞서 제가 관가오에서 사모님이 연계에 대해서 부흥한 예를 들었잖아요. 이거 팩트입니다. 이 7년 전이니까 7년이 지났죠. 8년 정도 됐는데 정말 팩트입니다. 저도 너무 놀랐습니다. 그 다음에 지역의 특성에 맞는 맞춤 늙은 교육 운영으로 정도 주도적 교육 정책의 한계를 극복한다. 이 얘기는 뭐냐면요. 지금 전국의 교육청과 모든 교육부가 뭘 느끼고 있냐면 늙은 학교를 잘 현장에 접속하려는데 잘 안 돼요. 그래서 이게 왜 안 되지? 하고 얘네들이 분석을 해보니까 너무 반주도적으로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학교에서만 해야 돼. 방에서 해야 돼. 이러다 보니까 잘 정착이 안 되니까 이제 정부에서도 그걸 인식하고 그 지역에 맞는 특성한 콘텐츠와 프로그램과 거기에 맞는 환경에 맞는 것들을 세딩해서 잘 운영해 주기를 원한다는 말씀입니다. 추진 일정인데요. 오늘 사업 설명을 통해서 이제 정식적으로 이제 저희들이 전국을 투어를 하면서 설명을 할 거고요. 오늘 설명회를 통해서 모집되는 교회들을 저희들이 컨설팅하고 그리고 교회들이 컨설팅을 하면서 어떻게 세팅될까? 제가 직접 현장에 가서 주변 환경, 그 다음에 학교, 제가 학교 이런 것들을 다 보고 좀 컨설팅을 해드리고요. 무슨 컨텐츠가 어떻게 운영이 됐으면 좋겠다는 걸 해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참여 교회를 저희들이 모집을 할 거고요. 이제 두 갈래로 이렇게 나눠줬는데 그 이유가 있습니다. 지자체는 왼쪽에 보면 지자체 및 학교 영어 활동 있잖아요. 여기서 우리가 꼭 알아야 될 게 뭐냐면요. 학교하고 그렇게 해서 늘품을 옮길 때 꼭 필요한 게 뭐냐면 학교에 운영위원회하고 협의를 해야 돼요. 그러니까 학교도 만약에 여기서 하는데 갑자기 이쪽으로 가야 돼 애들이 그러면 그냥 보낼 수 없잖아요. 그래서 학교 운영위원회, 학부모 운영위원회에서 통과를 해서 그쪽으로 갈 수 있게 승인을 받아야 되는데 여기서 조금 문제가 있습니다. 뭐냐면 학교에서 이쪽 옮겨갈 때 그 기간에 그 거리에 안전상의 문제가 있거든요. 이제 요거를 어떻게 할 건가 이런 것들에 대해서도 좀 대책을 우리가 마련하고
저희 총회비중에서도 만들어 보겠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돼서 지금 참여하는 교회가 그렇게 어느 정도 컨설팅 통해서 모양이 만들어지면 학교하고 저희들이 직접 지원을 해서 매치를 시켜드릴 거고요. 그렇게 학생 모집을 하고 늘번 교회학교 운영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오른쪽에 보면 제가 보는 방향에서 여러분이 보시는 게 오른쪽에 보면 늘번 교회학교 컨설팅 있고 늘품 교회학교 강사 교육이 있잖아요. 이 콘텐츠는 얼마든지 좋은 게 있고 저기 할 수 있지만 이 강사가 없으면 의미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생각하실지 모르지만 제가 30년 현장에 있으면서 딱 알았던 게 있어요. 모든 교재와 콘텐츠는 교사를 능가할 수 없다는 것을 제가 철저하게 알았습니다. 그래서 제가 저도 이제 모태 신앙인데 유인연주학교 수동도 부동도 뭐 회장도 하고 다 했는데 제가 지금까지 다니면서 교회도 다니고 뭐 여러 가지 다니면서 왔는데 그래만큼 정말 사명감과 진짜 제대로 된 교사가 있는 데를 단체를 별로 보지 못했습니다. 종교 강사가 있는 교사가 있는 학교 빼고는 교회가 최고입니다. 이런 그 영향력과 이런 여러 가지 인프라를 갖고 있는 교회가 요번을 계기로 해서 텅 빈 주일학교가 아니라 꽉 찬 주일학교가 좀 됐으면 좋겠고요. 운영교회 선정 기준을 저희들이 좀 드렸는데요. 이거는 이제 그 여러 가지 이제 그 교실의 규모, 그 다음에 애들이 얼마큼 올 수 있는지에 대한 어떤 전체적인 운영 사이즈, 그 다음에 인력, 관리면, 입지 조건, 운영 의지, 뭐 이렇게 쭉 썼습니다. 근데 좀 이렇게 한번 대충 보시면 좋고요. 가장 중요한 거는 저는 그 공간입니다. 그 관리입니다. 그 등하교 시간에 내부적으로 학교 안전에 대해서 문제가 없는지 이런 것들을 좀 잘 고려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저희들이 또 현장에 가서 그런 것에 대해서 잘 문제를 좀 해결하고 컨설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이제 거의 마지막으로 이제 여기까지 하고요. 굉장히 궁금하신 게 많으실 거예요. 근데 제가 이제 요거 콘텐츠 설명이 15분씩 계속 연결이 될 거거든요. 그리고 이제 중간에 쉬는 시간 15분이고요. 한 3시 반 중에 끝나면 3시 반부터 4시 사이에 지금 그 콘텐츠에 대한 궁금한 점, 제 사업 설명에 대한 궁금한 점을 선물했다가 질의응답 시간을 30분에서 40분 가질 겁니다. 그때 질의응답 주시면요. 제가 아는 데에서는 다 말씀을 드릴 거고요. 제가 마지막으로 마무리를 하면서 한 가지 좀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게 뭐냐면, 저는 그 2017년에 경험했던 그 현장 경험이 아직까지 생생합니다. 그때 사모님이 저한테 말씀하셨던 게 있습니다. 나는 아이들한테 사랑만 줬는데 하나님은 나한테 이렇게 많은 식구들을 허락하셨다. 그러시면서 너무 고맙다고 제 앞에서 우시더라고요. 근데 그때 제가 느낀 게 뭐냐면 교육은 사랑이구나. 정말 사랑이구나. 두 번째, 이 사랑을 담아서 교육할 수 있는 유일한 대안은 교회가 돼야 되구나. 그때는 누구도 관심을 안 가졌었어요. 그러면서 7년, 8년이죠. 속으로 기도하면서 쭉 왔었는데요. 정말 시대의 정신에 앞장서고 사랑과 그 다음 정말 배려의 기간이 교회가 진정한 이런 거를 해야 되지 않을까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생각은 어떠신지 모르지만 제가 다닐수록 느끼는 게 환경과 때와 시간과 이런 것들이 다 맞았습니다. 물론 하나님의 시간과 방법과 때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지만 제가 하나님은 아니고 아무것도 아닌 먼지만도 못한 사람이지만 이거는 분명히 기회입니다. 그리고 이 기회를 놓치면 다시는 기회가 없을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많은 기관들이 이런 것들을 하려고 많이 지금 손 뻗고 있습니다. 근데 그 중에서 가장 완벽한 인프라와 그 사랑과 그런 어떤 배려를 갖고 있는 기관이 교회밖에 없어요. 교회가 이걸 해결해 줘야 됩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으로요, 우리 안녕하세요. 오늘 인사를 드린 저는 박지선입니다. 점심 식사 하시고 지금 집중을 하려고 하지만 조금 졸린 타임이거든요. 그래서 저는 어린이들 교육을 좀 많이 하니까
저희 목소리를 최대한 좀 끌어올려서 인사를 조금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저한테 주어진 시간은 15분밖에 없어요. 올라와서 인사만 드리면 15분이 될 것 같습니다. 그래도 최대한 빨리 전달할 수 있는 내용들 좀 전달드리고요. 여기 앞에 들어오실 때 로키토키 좀 보셨을 거예요. 하지만 이게 뭐지? 하고 설명을 들어도 잘 이해가 안 가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오히려 제가 최대한 쉽게 좀 설명을 드려보고 그래도 이해가 가지 않는 부분들은 또 나가실 때 같이 한번 설명을 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먼저 시작 전에 저는 오늘 이렇게 특별한 자리에 초대를 받아서 또 이렇게 멋지고 예쁜 교회에서 이런 설명을 하게 된 부분이 하나님에게 먼저 감사를 올리고요. 저희 기업이나 이 재단이나 또 저희의 교육원이나 함께 참석하신 이 교회들에게도 하나님이 허락하신 보병이어의 기적이 아이들을 조금 가르칠 수 있는 기회가 됐으면 하고 올라오기 전에 기도했습니다. 네. 저에 대한 먼저 소개를 간단하게 드려야 될 것 같아서요. 사진 잘 나왔나요? 사진이 없어서 일부러 이 자리를 위해서 하나 좀 찍었습니다. 저는 AI 에듀테크, 에듀테크가 뭐지? 또 AI가 뭐야? 라고도 다 아는 것 같아서 말씀 못 하시는 분들도 있을 거예요. 요즘 많이 나오지만 이거 인공지능? 다른 생각하시지 마시고 우리보다 좀 더 똑똑해진 아이가 나왔다 이렇게 생각을 해주시고요. 저는 교육에 AI를 접목하고 이 기술을 적용하는 다양한 것들을 연구하고 그리고 또 그런 것들을 만들고 현장에서 교육시키는 일을 하고 있습니다. 특히 저렴한 비용으로 아이들을 가르치는 부분들을 꽤 오랫동안 연구했어요. 그리고 또한 기술을 어떻게 아이들한테 가르치고 그 기술을 통해서 영어를 조금 더 쉽게 배울 수 있을까 그 부분을 좀 연구를 하고 공공기관에 많이 제안들을 하다 보니 이렇게 하면 적은 비용으로 많은 친구들을 가르칠 수 있어요 라는 걸 조금 알게 되었습니다. 그런 부분들을 아마 제가 간단하게 조금 저희 프로그램을 통해서 설명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지금 디지털 교과서, AI 디지털 플랫폼 많이 나오거든요, 뉴스에. 그런 부분들을 너무 어렵게 느끼지 마시고 작은 프로그램이지만 이 안에 들어있는 AI 기능들이 우리 아이들이 미래 교육을 위해서 시작해야 될 부분이다라고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저는 오늘 간단하게 AI에 대한 맛을 혹은 저의 생각들을 조금 나누고요. 그리고 로키토키 조금 귀엽게는 생겼지만 뭔지를 모를 저 아이를 좀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교회 교육을 많이 각각의 자리에서 담당들을 하실 텐데요. 교회 시설도 중요하고 또 교회 교사, 선생님께서 영어를 조금 하실 수 있나요? 내부적으로 안 되면 외부에서 기관에다가 의뢰를 받아서 문턱을 조금 넘어서 또 배우기도 합니다. 여기 옆에도 보니까 여기 Next Generation Leaders라고 이렇게 멋진 말이 써 있었어요. 글로벌 인재를 지향하면서 우리가 교회에서는 영어를 가르치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지금 현장에서 중요한 영어 교육 속에서 우리가 가르치고자 하는 가치를 어떻게 녹여서 가르칠 것인가 이 고민을 교회는 한 번 더 해야 하는 상황이라 영어가 더 어렵습니다. 근데 바깥은 어떠냐면요. 교육 격차가 좀 크고 영어학원, 외국인 레슨이라든지 이렇게 해외 캠프도 가고 많은 돈을 들여서 또 사교육을 받고 있습니다. 아까 사교육 시장 앞서서 본부장님께서 말씀해 주셨는데요. 2023년에 사교육 1인 사교육비가 영어만 24만 8천 원이었어요. 25만 원. 이 얘기는 뭐냐면 모두가 25만 원 쓴다가 아니고요. 사교육을 못 받는 친구들이 많기 때문에 5, 60만 원씩 사교육을 해야지 아이가 좀 우리 아이 영어를 좀 잘해 이런 걸 느낄 수가 있어요. 제가 15년 동안 영어 도서관 운영도 했지만 평창동에서 영어 유치원단 8년 동안 원장을 했거든요.
있거든요. 엄청 비싸요. 영어 유치원에서 배우는 비용들이. 제가 영어 유치원을 매각할 당시에 한 결심이 있었어요. 이걸 10,000원짜리 프로그램으로 만들어서 공동이랑 교회에 가서 말을 좀 해보고 싶다. 근데 저한테는 그런 기회가 사실은 없었어요. 16년 전일 거예요. 오륜교회가 처음 교육으로 전도를 실천하자라고 하고서 시작하셨을 때 장애 1층에 장애 예배당에 영어 도서관을 만드셨거든요. 2만 권의 영어책을 사셨어요. 권당 한 권에 10,000원씩을 잡으면 영어책이니까 한 2억 정도를 책을 세팅을 하는 일을 하셨었는데 그때 그 용역을 제가 담당을 했었습니다. 근데 저로서는 기업으로 갔는데도 시작하기 전에 기도하고 이곳에 올 친구들을 위해서 항상 기도하는 이 기도의 팀들이 문턱을 넘은 업체인 저에게도 너무 큰 감동이 있었습니다. 그때 사업을 구상하진 않았지만 씨앗과 열매라는 이름을 제가 만들었어요. 나중에 교회를 가게 되면 이 씨앗과 열매라는 이름으로 해야지. 16년 동안 아무런 일이 일어나지 않았고 좀 오히려 사업적으로는 어려운 일들도 많았습니다. 근데 이 기회에 이번에 미래교육원에서 이 초대를 받고 어쩌면 그동안의 노하우들을 교회와 나눌 수 있는 기회로 삼으라고 하는 말씀인 것 같아서 제가 조금 더 용기를 내었어요. 오늘은 영어 교육에 대한 아주 짧은 저희의 그 경험의 루키토키만을 소개를 하겠지만 저는 AI 에듀테크를 우리나라뿐만이 아니라 또 중국도 오가면서 지금 가장 핫한 AI 디바이스들도 만나고 있어요. 저는 제가 최선을 다해서 기회를 만들 수 있다면 우리 교회와 연결된 분들에게 더 많은 정보와 기회들을 나눌 수 있는 역할을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 AI 영어는 그러면은 무엇을 할 수 있을까? 제가 앞서서 여기에 어떤 그 타이틀이 써있냐면요. 영어는 호락호락하지가 않아요. 제가 지금 여기서 약간 좀 졸린 느낌이 들어도 제가 영어를 딱 시키겠다고 말씀을 드리면 잠이 딱 깰 수 있거든요. 왜냐하면 우리는 오랫동안 영어 공부를 했지만 영어가 너무 어렵기 때문이에요. 호락호락하지 않은 영어를 저는 AI를 조금 섞어서 영어를 좀 만만하게 만들고 싶다는 생각을 해요. 어떻게 AI를 통해서 만만해지느냐라고 하면 사실 영어를 가르치려면 교사, 시간, 공간, 비용, 도구, 장비, 콘텐츠 이 모든 게 돈이에요. 아까 앞서서 말한 대로 돈이 많이 있어야 영어를 많이 잘 가르칠 수 있고 많은 교육들 중에서 빈부격차를 가장 많이 내는 부분이 영어 교육입니다. 근데 이 영어 교육을 AI가 발전이 되면서 사실은 저희에게 모두에게 기회가 왔어요. 어떤 부분들이 되냐면요. 접근성이 좀 더 좋아지고 경제적인 부담. 저희가 1대1로 맞춤으로 해야 되는 부분들을 AI 시스템이 도와주면서 선생님이 한 분이 예를 들면 1학년부터 6학년까지 가르치더라도 혼자서 가능할 수 있도록 하는 게 AI 시스템입니다. AI를 어렵게 생각하지 않고 읽기는 음성인식 여기 계신 분들 챗GPT는 한 번씩 해보셨을 것 같아요. 혹은 또 유튜브에서 잘 몰라도 영상을 보셨을 것 같거든요. 이 챗GPT와 AI 영어를 활용을 할 때 읽기는 음성인식으로 내 발음이 잘 되는지 이런 것도 볼 수 있고 내가 글을 쓰면 글을 잘 썼는지 고쳐주기도 하고 이렇게 영어의 영역별로 우리에게 경제적인 부담을 줄이고 맞춤형 교육을 제공을 하는 역할을 AI가 합니다. 근데 이 모든 것들을 아무리 AI가 잘해도 아주 작고 이제 시작하는 아이들에게 그 모든 정보를 맞춤으로 해주지 않아요. 작은 시작이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워키토키는 간단하게 한마디로 표현을 하면 AI 말하기 연습 친구예요. 유치부터 초등 6학년까지 우리 아이들이 AI를 통해서 뭔가 자기가 잘 모르는 영어들을 좀 더 쉽게 느낄 수 있는 부분입니다. 섀도잉이라는 말 들어보셨을 거예요. 섀도잉은 영어를 이렇게 유튜브를 하면 섀도잉 할 수 있는 성인들도 영어를 공부를 할 때 문장들을 그대로 듣고 따라서 그림자처럼 바짝 붙어서 다다다 이렇게 따라하는 부분들이에요. 혼자서도 얼마든지
들지 않고요. 다만 어떤 차이가 있냐면 내가 잘했는지를 모르겠어요. 열심히 따라는 읽어도. 그래서 AI 섀도우인 붕친구인 로키토키. 자, 로키토키의 이름은 어떤 느낌이 좀 영어를 아시면 로켓이 좀 혹시 보이시나요? 예, 로켓이라고 하는 저희 캐릭터도 있는데요. 우리가 영어 학습을 할 때 이런 여행으로 많이 표현을 해요. 버스를 탈 수도 있고 비행기를 탈 수도 있는데 짧은 문장을 적게 읽고도 점프해서 로켓처럼 빨리 영어를 좀 늘자 그런 이름에서 시작을 했고요. 그 다음에 워키토키 아시죠? 우리 무전 통신하는 거 그러니까 말하는 부분들을 친구랑 주고받는다라는 컨셉에서 워키토키라는 이름을 짓게 되었습니다. 이 섀도잉 북치구는 이렇게 따라서 읽는 작업들을 기초로 해서 저희가 가능한 거를 섀도잉이라고 해요. 하는 방법을 아예 제가 살짝 영상으로 보여드릴게요. AI 읽기 친구의 영어 문장을 먼저 듣고 버튼을 클릭한 후 따라 읽습니다. Jenny loved Jasper. 제니 loved Jasper. 다른 평가 메시지를 확인하고 다음 읽기 챕터로 넘어갑니다. He was the best pet in the whole world. He was best pet in the whole world. 로키토키 친구들이 실시간으로 평가로 칭찬과 격려의 메시지를 보냅니다. 책을 모두 읽은 후 책 내용에 대한 문제 액티비티가 진행됩니다. 퀴즈 풀이, 단어 빈칸 채우기, 워드 크로스는 주제 파악과 논리적 형상에 도움이 됩니다. 학습량, 다른 평가와 점수를 리더보드에서 확인하세요. 다른 친구들의 학습량 랭킹을 확인하고 토키 스타일도 도전할 수 있습니다. 로키토키 프로그램은 개인별 1대1 상세 리포트를 제공합니다. 학습자의 전체 학습량 기록을 모두 확인할 수 있으며 다른 요청성을 위한 발음 도움 가이드를 제공합니다. 학습자가 배운 모든 발음은 발음 지도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로키토키 프로그램은 온라인 학습뿐 아니라 오프라인 도서관 활동을 지원합니다. 온라인 책 읽기와 도서관을 통한 오프라인 연계 활동은 다양한 주제의 글로벌 리더십으로 이끌어줄 수 있습니다. AI와 함께하는 신나고 즐거운 영어 책 읽기 로키토키 프로그램을 통해 만나볼 수 있어요. 여러분, 이제 로키토키와 함께해요. 짧은 동영상을 잠깐 보셨고요. 로켓토키를 앱으로 깔 필요는 없어요. 웹으로 된 부분이라서 아이들랑 패스워드만 치면 집에 있는 노트북, 패드에서 다 가능합니다. 아침에 이 설명 듣기 전에 오셔서 질문하신 분 중에 혹시 이 디바이스를 사야 되나요? 라고 질문을 하셨어요. 제가 아주 오래전에 로봇 회사를 다녔었는데 로봇이 작은 공을 몰고 갔거든요. 일반 공을. 근데 로봇을 안 보고 이 공이 얼마인가요? 물어보신 적이 있었어요. 패드나 디바이스 생각하지 마시고 아주 저렴하게 월에 아이들 비용들 실제 정가는 월에 2만 원이지만 사실 교회를 기준으로 아주 파격적으로 저희는 교육원을 통해서 제공하기로 되어 있습니다. 로켓토키는 AI 말하기 친구가 기존의 영어 도서관 프로그램들과 가장 큰 특징들을 좀 정리를 해보았어요. AI 엔진으로 섀도잉 결과를 상세 분석하는데요. 보이지 않는 화면에선 점수가 아주 정확하게 디테일하게 나와 있어요. 화면상에선 아이들이 이용할 거라 색깔별로 엑설런트라든가 나이스라든가 이렇게만 피드백을 줍니다. 또 다른 부분들은 영국의 레버릭 컨텐츠를 정식으로 이 안에다가 컨텐츠 217권을 넣었어요. 영국 책은 미국 책과 조금 다르게 우리가 생각을 많이 하고 좀 깊이 있게 사고하고 할 수 있게끔 잘 다듬어진 스토리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아주 인기가 있는 레버릭 리더스를 선택을 했습니다. 나머지 부분들은 이렇게 읽으시면 낼 부분들인데 하나 좀 강조하고 싶은 거는 교회 내 인력분들의 일자리 창출이 가능해요. 로켓토키의 가장 포인트는 처음부터 B2G가 아주 공공적으로 고려해서 설계이기 때문에 다른 영어 도서관
정상화 프로그램처럼 그렇게 복잡하지가 않습니다. 이 복잡하면 선생님들이 배우기가 어렵거든요. 그러니까 이 프로그램은 가장 좋은 점은 그러니까 저희가 설문에다가도 남겨드렸는데 여기 오신 분들 중에 나이, 연령 이런 거 상관이 없이 나 이거 내가 배워보고 내가 아이들을 조금 코칭해주고 케어를 해주고 싶어 얼마든지 선생님 역할을 해주실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 일자리 창출을 하는 분들이 중요한 게 저희는 부산시에서 시범사업으로 부산시 공공으로 이 사업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부산 외국어대학교 학생들을 가르쳐서 그 학생들이 다시 티칭을 하고 부산 내 일자리를 만드는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 부분이 좀 장점이 될 것 같아요. 앞서서 말씀드렸던 여기 메모리 책의 특징도 있지만 오른쪽에 저희는 교회에서 영어만 가르치지 않고 아이들에게 성품 교육도 너무 중요하고 세상을 대항하는 가치관에 대한 교육을 해야 되는데요. 그 부분이 단순히 영어만 따라 있는 부분들이 아니라 1단계부터 10단계까지 자체적으로 주제를 제시해서 아이들이 이 주제에 맞는 것들을 활동할 수 있도록 준비를 해두었습니다. 세 가지 특징은 운영상에서는 온라인도 가능하고요. 오프라인도 가능해요. 그러니까 일주일에 한 번씩 교회에 와서 액티비티를 하고 또 집에서는 매일매일 들어가서 나만의 로키토키 과정을 만들 수가 있습니다. 주제 활동을 연계해서 단체로 캠프도 가능하고 이벤트도 가능해요. 이 미래교육원을 통해서 전체 오는 자 이번에는 늘품 학교 전체 대회에서 시상을 해보자 이렇게 해서 가장 잘한 친구를 시상이 가능합니다. 로켓토끼 사용법은 아주 간단해요. 가입하시고 가입하는 방법도 아주 쉽고요. 가입한 다음에 문장 몇 가지를 읽으면 자기가 어느 정도 레벨에서 시작하는지 알 수 있고요. 모든 페이지는 이렇게 한 문장씩 읽고 듣고 따라 읽게끔 되어 있어서 어른들 그리고 아이들도 쉽게 할 수 있습니다. 내가 여태까지 녹음했던 모든 나의 보이스는 나만의 오디오북으로 변환이 돼요. 그래서 오리지널 보이스도 들을 수 있지만 내가 여태까지 녹음한 목소리로 내 책이 형성이 돼서 내가 내 책을 내 목소리로 다시 읽어볼 수가 있어요. 이 아까 쉐도잉에서도 되게 중요한 장점인데 리스닝을 하는 부분들이 스피킹에 제일 도움이 많이 됩니다. 그래서 아이들한테 무한 반복해서 듣고 말하기를 연습을 해야 되는데 이렇게 자기의 오디오북을 생성이 됨으로써 한 번 더 듣고 따라 읽을 수 있게 형성이 됩니다. 아이들이 했던 모든 부분들은 기관에서 교회에서 보실 수가 있어요. 마스터로 들어가시면 우리 교회에서 지금 누가 오늘 들어가서 책을 읽었나 안 읽었나를 가볍게 읽을 수 있습니다. 이런 부분들을 교육을 받으셔도 어렵지 않게 확인하실 수 있고요. 직관적으로 이런 그래프라든지 그림들을 활용해서 한눈에 결과를 볼 수 있도록 정리되어 있습니다. 발음 지도 맵이라는 부분들은 처음 들어보실 거예요. 저 색깔들이 짙게 완성이 됨으로써 아이들이 발음이 완성됨을 볼 수 있고요. 저 오른쪽 상단에 스티커 보이시죠? 하루에 20문장 이상씩만 읽으면 스티커가 이렇게 아이들한테 생기게 돼요. 그래서 저희가 시상을 할 때는 스티커 꾹꾹 사기라고 해가지고 스티커를 정말 많이 받은 친구들한테 시상도 가능합니다. 오른쪽 상단에 있는 동그란 원 있죠? 도형이 크면 클수록 아이들이 따라서 읽은 부분들을 잘 따라 읽었다. 죄송합니다. 라고 볼 수 있습니다. 네. 실제로 시상을 받았던 친구 중에 한 친구, 초등학교 1학년 친구예요. 파리스도 못 읽는 친구들이 대부분이거든요. 네, 듣고 따라 Now is sad. 문장이 짧아지긴 했지만 제법 비슷하게 읽으려고 노력을 해요. 아마 이 실질적으로 한 부분들은 이따 시연할 때 복도에서 한 번 더 확인하실 수 있겠습니다.
부산시에서 8개 구의 10개 센터에서 저희가 아이들을 지역의 예산으로 아이들이 무료로 이용할 수 있도록 진행을 했었고요. 저 1등한 친구 부분만 제가 보면은 9월 7일날 시작을 해가지고 5개월에 6개 단계를 다 간 다음에 초등학교 1학년 친구인데 총 115권의 책 그리고 4,280개의 문장을 읽었습니다. AI의 특징은 뭐냐면요. 이렇게 제가 숫자로 결과를 말씀드릴 수 있다는 게 되게 중요한 것 같아요. 안 그러면 선생님이 열심히 같이 책을 읽었는데 아이가 집에서 얼마나 읽었는지를 모르니까 시간을 세이브할 수 있고 그리고 선생님도 쉽게 아이를 케어할 수 있게 됩니다. 저희는 이 행사와 5개월간 온라인 로키토키를 하면서 2025년에 더 3,000명의 아이들이 이 프로그램에 참여하기로 결정이 되었어요. 비포와 애프터가 짧은 경험이어도 어떻게 변화하는지는 저희 교회 학교에 온 친구들을 참여하고 그 결과에 대해서 보여줄 수 있는 큰 기회가 될 거라고 보여집니다. 이 프로그램 요약편은 파이널 제안은 아니고요. 아마 유치부 친구들, 초등 저학년, 고등학년으로 나누었을 때 저희가 여러 가지 상담을 하면서 남겨놓는 메시지들을 주시면 교회에 맞게끔, 그 지역에 맞게끔 컨설팅을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가능하고 다 같이 참여할 수 있는 늘품교회학교의 전체 참여 대회라든가 시상도 가능하지만 각각 교회 규모에 따라서 오프라인을 열기도 하고 온오프라인을 추천해 드리기도 하고요. 그렇지만 프로그램에 참여하는 비용만 부담하시면 되니까 큰 부담이 아닐 걸로 보여집니다. 시간 관계상 저는 오늘 여기까지인데요. 핸드폰을 들어서 한번 QR을 찍어보시면 이것도 다 AI 또 연습이거든요. 디지털 리터러시를 위해서 저희가 출력을 하지 않고 가져왔어요. 들어가시면 그 교회의 명이랑 또 연락처 그리고 어려운 문제가 있지는 않아요. 거기에 남겨주시고 마지막에 8번에 로키토키는 또 이야기를 듣고 궁금하신 사람 로키토키랑 상관이 없으셔도 괜찮습니다. 오늘 진행하는 늘품학교 전체에 대해서 이런 부분들이 좀 있었으면 좋겠다 혹은 이런 부분들이 되나요? 이런 질문들을 남겨주시면 저희가 시간을 아주 저렴하게 압축해서 피드백을 빠르게 드릴 수가 있어요. 그리고 우리 아이들이 각각의 교회들이 지역과 공간과 여러 가지 형편들이 다 다르지만 가장 쉬운 AI부터 이렇게 문장 따라 읽는 즐거움을 느낄 수 있는 프로그램으로 저는 지원을 할 거고요. 여태까지 경험했던 모든 것들이 이런 기회에 사용하라고 주신 달란트로 알고 최선을 다해서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프로그램을 직접 신청하시지 않더라도 교육에 대한 어려움이 있으실 때 얼마든지 저희가 열어놓고 컨설팅을 드릴 예정이니 잘 활용하시면 좋겠습니다.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예, 안녕하십니까. 미래학교에서 콘텐츠 개발을 담당하고 있는 최명진이라고 합니다. 앞서 유익하고 제가 들어도 재미있게 진행을 잘 해주셨는데요. 저는 이제 제목부터가 좀 생소하신 분들이 많으실 것 같아요. 기업가에서 이거에 대한 먼저 좀 간단한 배경 설명드리고 진행하겠습니다. 참고로 오늘 저 말고도 뒤로 여러 업체들이 개발하신 분들이 나와서 설명드리게 되는데 오늘 설명드리는 모든 이 프로그램들은 전문가가 없이 진행이 가능하게 된 것만 엄선을 했습니다. 예를 들면 영어 앞에 로키토키 박재선 대표님께서 잘 설명해 주셨는데 원어민 영어를 하는 사람이나 영어 전공자가 아니더라도 지급을 할 수 있게 되고요. 저희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기업가 정신이라고 해서 회계를 알아야 되나 마케팅을 알아야 되나 이런 게 아니고 애정과 관심과 아이들에 대한 관찰만 잘하시면 누구보다 훌륭한 선생님이 되실 수 있다는 걸 말씀드리고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저희가 교육을 오늘 얘기하고 있는데 교육의
목적은 간단하지 않겠습니까? 우선은 뭐 인간다움, 선하고 남들에게 도움이 되고 욕먹지 않는 사람을 키우는 것이 있을 거고, 두 번째로 그런 것이 되게 중요한 게 그 아이들을 쓸모 있는 사람으로 키우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이제 사회에 진출했을 때 쟤는 착한데 써먹을 데가 없어 이런 말도 참 슬픈 얘기죠. 그래서 이제 어디 가서 어떤 상황에 처하건 자기 역할이 있고 성과를 낼 수 있는 그런 사람을 키워야 될 겁니다. 근데 그게 시대마다 바뀌고 있잖아요. 저기 60, 70년대를 여기 사신 목사님들 몇 분 계시는 것 같은데, 그때는 이제 우리나라가 그 OEM이라고 그러죠. 뭐 가발, 합판, 그 다음에 뭐 이제 또 그런 거 이제 수출하던, 수출도 아니죠. 상징국에서 주문하면 OEM이라고 해서 그냥 만들어서 보내기만 하는 시대였으니까, 그때는 이제 기술이 좀 있는 사람이 좋은 시대였죠. 그래서 그때 이제 많은 그 산업 여건들이 우리나라 지금의 이 모습을 만들었고요. 그 다음에 이제 80년대 서울 올림픽이 성공하면서 그때부터 우리나라 그 진짜 선구자들이 해외로 나가서 시장 개척했죠. 뭐 그때 대우 김우중 회장님 이런 그 신화적인 부분도 많은데, 그때부터 이제 어학에 대한 관심이 많이 올라갔고, 지금도 계속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90년대 들면서 정보화 시대가 오면서 이제 요즘 솔직히 여기 뭐 컴퓨터든 모바일 뭐 이건 다 이렇게 정보를 능숙하게 다루는 분들이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컴퓨터 모르면서 사회에 진출한다는 거는 이제 그야말로 자멸의 길이죠. 자, 근데 2016년 3월 9일에 그 알파고가 나왔잖아요. 비록 바둑이란 제한된 거지만 두뇌 싸움을 해서 사람을, 그것도 2세대로 하면 정말 신화적인 인물인데 그야말로 박살을 내버렸죠. 그 순간 이제 지식을 넘어 인간보다 지식이나 정보를 잘 처리하고 습득할 수 있는 기술이 있구나라는 걸 이제 뼈저리게 느낀 거고, 그때부터 이제 미래학자나 교육학자들이 우리 애들의 미래에 대해서 많이 고민을 하게 됐습니다. 왜냐하면 정보나 지식이 더 이상 그 기술을 앞설 수가 없고, 도리어 이제 기술에 국어를 해야 되만 살아남을 수 있게 됐잖아요. 그래서 그때부터 고민해서 미래학자들이 만든 미래 인재 모델이 기업가입니다. 여기서 기업가라면 사업을 해라, 창업을 해라가 아니고, 그 기업을 성공시키려면 어떤 일을 해야 되나 한번 잘 생각해 보시고 한번 시작하겠습니다. 첫째, 당연히 숫자를 잘 알아야 되죠. 그죠? 회계, 세무, 경리 뭐 이런 걸 다 알아야 되고, 두 번째, 고객에 대한 분석, 제품에 대한 이해, 경쟁에서 이기는 방법, 홍보하는 방법, 이런 거를 다 알아야만 앞으로 성공할 수 있는 기업가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그렇게 전인적인 인물을 모델로 이제 성공한 게 기업가입니다. 그래서 제가 지금부터 이제는 이 화면을 넘겨서 하나하나 설명을 드릴 텐데, 오늘 여기 제 말씀에 귀 기울여 주시는 분께 당부드리고 싶은 것은, 교회도 신앙이나 영적인 교육 되게 중요하고도 잘하고 계시지만, 아이들의 미래에 대해서, 기업가 정신에 대해서도 오늘 이 순간부터 좀 고민을 하시고 답을 찾는 데 동참을 해주셨으면 하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 차원에서 아이들의 미래를 생각하니까, 제가 소개하는 기업가 정신이라는 이 프로그램뿐만 아니라 그 미래 변화와 대응 방법에 대해서도 아이들 입장에서 고민하시는 그런 기회가 됐으면 합니다. 지금 보면 미래 인재라고 생각하는데, 지금 현재는 인재를 뽑을 때 지식 경쟁이잖아요. 지식을 수능을 누가 잘 보나, 면접을 누가 잘 보나, 경시대에 나가면 누가 수학을 잘 보나, 이런 경쟁입니다. 근데 알파고가 나오는 순간 이제 이 시대는 끝났습니다. 왜냐하면 극단적으로 우리나라 대법관도 인공지능보다 법을 잘 알지 못해요. 서울대 병원의 의사도 인공지능보다 의학 지식이 떨어집니다. 그러니까 이제 지식으로 경쟁할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인간이 쳐다보고 있을 수가 없는 압도적인 존재가 있다 보니까 이제 저 시대 끝났습니다. 근데 우리 애들이 지금 불행한 거는 여전히 입시는 지식 경쟁을 하고 있잖아요. 알파고가 시험 보면 역사 100점, 국어 100점 다 맞는데, 그걸 물어보면 되는 거를 이제 암기해서 시험장에 들어갈 수밖에 없는
됐는데 아마 조만간 바뀌겠죠. 두 번째는 지금 우리 애들은 경쟁을 통해서 인재를 갈라내잖아요. 가령 뭐 변호사 뽑는다 그러면 1000명을 뽑는다면 1000등 안에 드는 사람이 변호사가 되는 거고 나머지는 그때 아무리 뭐 실수를 했더라도 지식이 많더라도 떨어지는 구조입니다. 그래서 이제 저런 게 되는데 이제 우리 아이들이 학교 지금 초중 고등학교 학생들이 사회에 나갈 때는 경쟁을 통한 그래서 남들과 비교해서 이긴 인재가 아니고 절대 우위를 가진 인재가 그 리더가 될 거라고 다들 예측을 하고 있어요. 이미 다가오고 있고. 그 다음에 지금 현재는 그 자리를 한번 차지하면 안정적이잖아요. 특히 어려운 시험일수록. 예를 들면 그 변호사 정년이 몇 살인지 혹시 아십니까? 정년이 없잖아요. 의사도 없습니다. 그죠? 그래서 지금은 그 정말 한 20, 30까지 치열하게 공부해서 그 정말 승부를 한번 걸어볼 만한 왜냐하면 평생을 책임지니까. 근데 지금은 저런 시대가 끝나버렸죠. 예를 들면은 그 유튜버가 뭐 100만 구독자면 대단히 성공한 유튜버 아니겠습니까? 근데 그런 사람은 요즘은 깜빡하면 순식간에 뭐 구독자가 날아가고 그 다음에 10,000명에서 빌빌대던 저기 유튜버가 한번 정말 히트치는 콘텐츠를 만들면 순식간에 50만이 가고 이런 시대가 되거든요. 그러니까 안주할 수 없는. 그래서 지금과는 모든 것이 다르고 그 치열한 그런 데서 내면의 그 어떤 능력을 닦고 이런 그 끊임없이 노력하는 인재를 요구하는 시대가 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말씀을 드리면 그 이거 뭐 요새 미래 인재를 정의하는 책들이 많이 나오는데 다니엘 핑크라는 새로운 미래가 온다는 역시 그 베스트셀러 작가 중에 한 명인데 설명을 간단히 드리면 지금까지는 특정 분야의 특정 지식을 가진 인재가 남들을 끌어갔잖아요. 예를 들면 법조인하면 나는 법밖에 몰라. 수학자면 난 수학밖에 몰라. 이런 사람들이 끌어갔는데 이제는 그런 시대가 끝나버렸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이무진이 더 잘하니까요. 뭐 그림도 그리고 작곡까지 하는 시대니까 이미 일반적으로 저희가 맨날 학문에서는 이미 통달을 다 한 막강한 상대가 생겼기 때문에 저런 사람은 더 이상 사회에 나가봐야 아무리 내가 수학만 20년 했어 해도 검색을 잘하는 사람한테 도리어 더 질 수 있는 것이 지금 현실이거든요. 그래서 앞으로는 창조력, 그 다음에 다른 사람을 이해하는 공감 능력, 그 다음에 변화의 트렌드를 읽을 줄 아는 그 예측 능력, 그 다음에 다른 사람과 잘 어울리는 그런 성격을 가진 사람, 이런 사람이 앞으로 그 인재라는 소리를 들을 거라는 것이 그 미래학자들의 예측이고 그것을 교육 콘텐츠로 만든 것이 바로 기업가 정신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보통 6C라고 해서 협업 능력, 의사소통 능력, 비판적 사고 능력, 또 자신감, 창조적인 혁신 능력, 콘텐츠, 자기만의 콘텐츠 이런 거를 6가지를 미래 인재들의 소양이라고 하는데 이걸 보시면 어떤 느낌이 드시는지 모르겠는데 저는 이걸 보고 딱 느낀 게 이걸 학교에서 가르칠 수가 없다라고 생각했습니다. 왜냐하면 이 6가지는 경쟁을 통해서 기를 수 있는 게 아니거든요. 협업 능력을 어떻게 경쟁하면서 기르겠습니까? 누가 1등이고 누가 꼴찌를 가려내는 환경이죠. 그 다음에 의사소통, 수평적인 서로 대화를 하면서 남을 설득하고 공감하고 이해하고 또 져주기도 하고 이기기도 하는 이런 거는 절대로 학교에서 가르칠 수가 없습니다. 6가지가 다 마찬가지죠. 그래서 이것은 조감영 목사님도 늘 주장하시듯이 사랑과 이해로 가르치는 환경에서 이건 전달할 수가 있는 거고 애들을 이걸 이해할 수 있게 만드는 겁니다. 그래서 저희가 그 지금 콘텐츠를 작년에 이제 고생해서 개발을 했고 지금 서울에 있는 2개 학교에서 파일럿 테스트라고 그러죠. 시범 수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 동산초등학교, 순리초등학교인데 순리는 3, 4학년, 동산은 1, 2학년입니다. 그래서 그 지금 선생님들이 이걸 수업을 하고 있는데 아주 성과가 좋다는 말씀드리고 특징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여하튼 이제 이걸 좀 더 설명드리면 사회에 나갔을 때 이제는 남들을 진으로 위에서 지지하는 사람의 시대는 끝났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그거는 이미 인공지능이나 일론 머스크, 빌 게이츠 이런 글로벌 리더들이 차지한 자리지 우리는
그냥 남녀가 협동을 하면서 어떤 일을 성취해내는 그런 역할을 해내는 이제 인재가 사회를 끌어갈 거라고 하는 겁니다. 의사소통 마찬가지고요. 누가 남들을 설득해서 내 편을 만들느냐, 또 내 말을 이해해 주는 사람을 얼마나 많이 만드느냐가 미래 인재를 만들어낸다는 겁니다. 나머지도 다 마찬가지죠. 뭐 자신감을 또 예를 들면은 이제 미래 인재는 실패를 안 하는 사람이 아니고 실패해도 다시 일어나는 사람, 그런 사람이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뭐 저희가 그 기업가 정신이 크게 두 가지가 나오는데요. 능력과 사고 방식입니다. 능력은 가르치는 거죠. 창조력, 자꾸 연습을 해봐야 되는데 저희가 주안점을 드는 거는 저 좌측에 있는 마음가짐입니다. 예를 들면 뭐 용기, 또 실패해서 좌절하지 않는 재도전하는 그런 끈기, 이런 거는 야 끈기가 있어야 돼 해서 절대로 키우치는 게 아니고 해봐야 됩니다. 그러니까 습관화되는 그런 거기 때문에 이거는 그 두 가지가 하나의 세트로 돼 있고, 그래서 저희 교육은 전부 그 활동이라고 하죠. 액티비티. 실제로 그룹을 짜서 그 용기를 용기가 중요하다는 걸 느끼게 만드는 그런 활동으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자세한 것은 저도 제한된 시간만 받아가지고요. 마찬가지로 그 밖에 전시해놨는데 상담을 원하시면 자세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저희 그 교육의 특징은 지금 아까 말씀드렸듯이 저희는 지금은 선생님을 티처라고 그러잖아요. 티처는 뭐냐면 내가 고생해서 배운 거를, 익힌 거를 전달해 주는 거죠. 근데 멘토링이라고 저희는 그 학습법을 바꿨습니다. 멘토는 티처는 지식을 전달하지만 멘토는 지혜를 전달하는 사람입니다. 근데 멘토의 특징은 내가 아는 걸 전달하는 게 아니고 아이들이 갖고 있는 잠재력, 능력을 뽑아내주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제가 모두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기업가 정신을 모르셔도 가르칠 수가 있습니다라는 게 바로 그겁니다. 그건 좀 이따 좀 설명드릴게요. 두 번째는 모든 게 그룹으로 수업을 합니다. 2명, 때론 4명, 때론 한 반의 반을 쪼개서 서로 어떤 활동을 하고 평가를 해주고 또 격려를 해주고 또 이해도 하고 이런 그룹 활동을 하게 됐어요. 그 다음에 그 그룹을 통해서 모든 걸 앞에서 발표를 하고 평가를 받습니다. 그러니까 잘못됐어 이런 게 아니고 이런 게 좋지 않아? 왜 이렇게 했지? 이런 서로 격려하고 자극을 주는 그런 발표를 하게 돼 있고 그걸 끝으로 토론을 하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두 개 학교에서 진행하고 있는데 처음에 제가 선생님께 당부를 드린 게 있어요. 이건 누가 잘하나가 아닙니다. 토론을 할 때 뒤에 쳐져 있는 학생이 있으면 한마디 하게 해주시고 그 다음에 좀 틀렸더라도 격려를 해주시고 칭찬을 해주세요 했는데 지금 한 달 됐지 않습니까? 3월 5일부터 수업을 했는데 대단히 많이 바뀌었답니다. 왜냐하면 모든 사람은 발표를 했는데 박수를 받으면 자신이 생깁니다. 근데 너는 소극적이야, 내성적이야 하고 방치하면 그 친구는 절대로 사회에 나가서 남을 설득하거나 협업할 수 있는 친구가 못 되는 거죠. 그래서 그런 뭔가 참여해보고 리더가 되기도 하고 또 때로는 기록자라는 한식도 해보고 이런 역할놀이를 해서 저희는 모든 거를 이렇게 참여할 수 있는 쪽으로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교재가 이게 제 특징인데 왜 제가 기업가 정신이 뭔지 모르셔도 돼요라고 하냐면 연극 대본처럼 돼 있어요. 지금 글자가 잘해서 안 보이실 텐데 자 1번 모든 학생을 4명씩 그룹으로 나눕니다. 그럼 4명으로 나누면 되죠. 두 번째로 교재 3페이지를 펴라고 합니다. 피면 됩니다. 왜냐하면 교재를 다 나눠주니까. 3번 이제부터 끈기에 대해서 교육할 거라고 말해주세요. 그러면 이제 아이들 앞에서 자 오늘은 끈기에 대해서 공부할 거예요. 이런 식으로 40분 내지 80분 정도의 이거를 다 대본으로 드립니다. 그래서 제가 시간을 말씀드리면 수미초등학교 동서초등학교 교육하러 나가시는 두 분을 모시고 교육을 했는데 10분 정도 설명을 딱 드리니까 됐어요. 할 수 있어요. 그만하셔도 돼요 했고 실제로 수업을 지금 한 달째 끌어오고 있고 요즘은 그냥 이 대본만 보내드려요. 한 달에 한 번인데 그러면 그냥 전날 약 1시간 정도 공부를 하시면
아이들을 충분하게 정해진 시간 동안 리드를 하실 수 있고, 그 다음에 모든 학생이 참여하는 그 수업을 진행하시는 수준으로 지금 그 성장이라고 하면 그렇고, 그 선생님도 뛰어나신 거죠. 그렇게 지금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워크북은 이거 학생들에게 지급이 되는 건데, 오른쪽에 있는 것처럼 적어놓게 되어 있습니다. 근데 저희 워크북은 답이 있는 게 아니에요. 2 더하기 2는 이런 게 아니고, 자, 시골길과 도시길을 걸을 때 어떻게 다를까요? 냄새는 뭐가 다르고, 소리는 뭐가 다르고, 이렇게 고민하고 사고하고 자기만의 답을 찾고 발표하는. 그래서 어떤 친구는 엉뚱한 답을 내기도 하겠지만, 그러면 그 이유를 들어보고, 아, 그렇구나, 저런 시각도 있네 하면서 격려해주는. 그리고 발표해서 벽에 붙여보고, 또 가서 부모님께 자랑도 하는 그런 그야말로 세상과 교류하는 기회를 주는 그런 워크북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이제 기업가라고 하는데, 사실 기업가라는 게 그 창업이나 자기만의 사업을 하는 걸 도외시한 건 아닙니다. 다만 그런 능력을 항상 기르고 있다가 때가 되면 창업을 하건, 아니면 동업을 하건, 아니면 회사의 어떤 한 그 프로젝트를 맡건 할 수 있는 사람은 기업가라고 저희가 총칭을 하니까요. 그래서 기본적으로 이제 창의력을 길러주는 놀이를 해보고, 그 다음에 주위에 있는 친구들과 대화를 해서, 뭐 우리가 모든 사람은 고민이 있지 않습니까? 기업가는 주변에 있는 나의 친구, 나의 이웃, 나와 아는 사람의 고민을 이해하고 낸 것처럼 그걸 풀어주기 위해서 고민하면서 그걸 기회와 연결할 수 있는 사람이라고 보시면 되죠. 그래서 이 기회 분석을 해보고, 그 다음에 이 고민을 해결하면 시장을 확보할 수 있나, 팔 곳이 있나라는 조사를 해보고, 디자인 사고, 저기 그거죠. 그 비판적 사고라고 하는데, 그 문제점을 해결할 수 있는 그 고민을 해보는 거. 그 다음에 그걸 실질적으로 제품이나 동작하는 어떤 뭐 매뉴얼 이런 걸 만들어 보는 겁니다. 그래서 그걸 가지고 사업 계획을 해서 그 다음에 투자 유치를 하는 그 연설까지 해보는 게 저희 그 인력 코스입니다. 그래서 이거는 말씀드린 대로 이거는 이제 정규 수업 시간에 할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정규 수업은 입시 위주가 되기 때문에 안 되고, 그래서 지금 방과후에 사고 있는데, 제가 보면 교회처럼 열린 공간, 서로 경쟁을 하지 않는 공간에서 더 적합하지 않은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제 특징은 사실 이제 저희가 교육을 반성하는 게 그거잖아요. 싸움꾼을 키우는 거 아닙니까? 그리고 제가 이제 어머님들한테 이렇게 강의를 할 때 항상 당부드리는 게, 앞으로는 결과에 대해서 평가하지 마시고, 지난달에 3등 했는데 2등 했는데 잘했어 이러지 마시고 과정을 칭찬해 주세요. 그렇게 부탁을 드리거든요. 지난달에는 8시면 뭐 게임한다고 그러더니 8시 반까지 이제는 하네. 야, 이제 더 많이 노력했구나. 이렇게 해주는 게 아이들의 미래에 도움된다고 하는데, 저희는 이제 그런 본질에 충실하기 위한 코스를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이거는 저기 모태가 되는 그 컨텐츠가 미국에서 2017년에 나오는 거예요. 많이 개량이 됐지만 전 세계 153개국에서 100만 명에게 교육이 됐고, 만족도가 93%에서 97%까지 나온 검증된 거를 우리나라 현실에 맞게 성공한 거기 때문에 뭐 품질이나 성과에 대해서는 걱정이나 의구심을 가지지 않으셔도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아까 말씀드린 대로 경쟁이나 누가 잘 만들었다가 아니고 팀으로, 그리고 그 다음에 거기서 내가 뭔가를 배우고 또 내가 만든 걸 통해서 상대방을 설득하고 가르칠 수 있는, 도움이 되는 그런 협업과 공감을 위주로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저기 마지막으로 완벽한 교사 지침서인데, 아까 말씀드린 대로 영국 대본처럼 한 10여 페이지를 읽으시면 그 다음날 약 80분 정도의 수업을 1초의 오차도 없이 끝낼 수 있고, 그 여러 가지 저기 뭐라 그래야 되나, 그런 나에 대한 걱정 없이. 근데 그걸 오늘 발표하는 모든 분들이 다 마찬가지입니다. 앞에 로켓토끼도 원어민 강사 없이 할 수 있고, 이것도 기업가를 몰라도 하실 수 있고, 다음에 하는 뭐 VR이나 이런 모든 것들도 전부 그 해당 분야에 대한 지식 없이 할 수 있는 걸로 엄선이 되기 때문에 편하게 선택하셔도 될 겁니다. 정해진 시간이 있어서 이 정도로 마치고요. 혹시 궁금하신 거 있으시면 질의응답이나 밖에 정시 쪽으로 오시면
부족 하나만 열심히 상담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다중 참여. 다중 참여. 네, 반갑습니다. 저는 스튜디오 공연의 대표를 진행할 윤필병 이사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무엇보다 뛰어난 프로그램으로 늘품 학교 안에서 우리 미래의 주인공들이 역량 있게 성장하길 바라면서 토론 VR 시리즈 그리고 다같이 성경 안에서 다중참여 가상현실 VR 프로그램 영상과 함께 발표해보겠습니다. 오늘 발표할 내용은 포럼 VR 시리즈와 다같이 성경 안에서라는 신규 기획 크게 두 덩어리며 시작해보겠습니다. 포럼 VR입니다. 포럼의 뜻은 대부분 목사님들도 아시겠지만 토론, 토의, 대화를 나누는 자리를 뜻하는 포럼의 어원으로서 고대 로마 시대 도시 중심에 있었던 공공 집회용 광장을 뜻합니다. 그래서 포럼 VR은 지금 이 시대의 VR 가상 공간에서 다중이 참여하는 그리고 토론으로 이어지는 미래형 토론 프로그램의 장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저희 포럼 VR은 명작을 토대로 이상한 나라의 앨리스, 프랑켄슈타인, 오즈의 마법사, 그리고 환경 문제를 다루는 미션 블루 이렇게 시리즈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각각의 주제는 우리 청소년들에게 너무도 필요한 의사소통 능력, 과학 윤리, 문화 예술의 감수성, 환경 문제를 다루고 있습니다. 포럼 VR 체험 시스템 설명입니다. 지금 보시는 것처럼 다중 참여라고 하면은 보통 다중 참여 VR이라고 얘기했을 때 다수의 인원이 다 VR 장비를 쓰고 체험하는 것을 상상하실 수도 있지만 이는 운영 시 하드웨어 관리와 안전 관리가 사실 쉽지는 않습니다. 그리고 많은 전문 인력이 필요하다는 걸 알고 계실 텐데요. 그래서 그러한 단점을 커버하기 위해서 저희 포럼 VR은 지금 왼쪽에 보시는 것처럼 VR 체험자와 그리고 오른쪽에 다수의 스마트 패드 참가자가 같이 체험하는 형식을 취하고 있습니다. VR 체험자는 참가자들의 선택으로 가상월드에서 아바타 역할을 하거나 혹은 참가자와 배치되는 다른 역할을 수행할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스마트 패드 참가자들은 스토리에서 판단과 선택을 해서 스토리의 진행과 분기를 다수결로 결정을 합니다. 이러한 시스템을 통해 참가자, 체험자는 역할을 바꿔가면서 여러 번 진행할 수도 있고 다중 결말의 시나리오가 적용되어 있어서 반복 체험을 해도 새로운 스토리 라인을 체험할 수 있습니다. 이 시스템은 스튜디오 코인이 독자적으로 개발을 하고 디벨롭한 고유의 체험 방식으로서 대형 모니터를 통해서 스토리의 전개와 상황을 실시간으로 볼 수 있어서 다수의 공동 체험을 극대화하고 체험장에서 시스템 관리, 그 다음에 운영의 편리성을 담보하고 있습니다. 말로 설명하는 것보다 전체적인 시스템과 체험 방식을 이해하시는데 아이들이 직접 체험하고 있는 것을 보는 것이 훨씬 빠를 것 같아서 영상을 준비했습니다. 소개 영상 보시겠습니다. 보시는 것은 포럼 VR 시리즈 중에 문화예술 분야 주제로 제작된 오즈의 예술가들이 대한 시리즈입니다. 그냥 이렇게 영상으로 보시면은 거울왕국 같은 애니메이션 아닌가 이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는데 그게 아니고요. 직접 VR 사용자가 들어가서 체험하고 다중이 같이 참여해서 스토리를 만들어가는 프로그램입니다. 친구들은 가상현실 안에서 캐릭터가 되고 이야기 속 실제 주인공들이 되고 실제 캐릭터도 골라볼 수 있습니다. 좀 전에 보셨던 것처럼 이렇게 VR을 쓴 체험자가 있고 그 다음에 스토리를 탐험하는 아바타 역할을 하게 되고 지금 다수의 패드로 활동하는 참가자들이 협동 미션을 통해서 스토리를 결정해 나갑니다. 그래서 팀을 이루어 나가는 형식인데요. 그렇게 같이 연주도 하고 조각상도 만들고 시도 짓고 공통의 경험을 쌓아가면서 공동 창작의 재미와 표현의 자유에 대한 수용성을 토론해 볼 수 있습니다.
이런 이제 조각에다가 자기만의 채색을 입혀서 자기가 원하는 조각상들을 만들어서 서로 평가해보고 점수도 매겨보고 자기 거에 대한 뭐 의견도 나눠볼 수 있는 그런 형태의 게이트웨이가 되어 있습니다. 네, 두 번째 영상 볼까요? 두 번째 영상은 아까 같은 그런 포럼 VR 시리즈를 한번 이렇게 체험을 한 실제 체험한 아이들의 소감을 한번 직접 들어보시는 것이 아마 도움이 될 것 같아서 보시겠습니다. 일단 체험 전부터 아이들 기대감이 상당하다는 것을 느끼실 수 있습니다. 아이고 저것들이 우리한테 할 일이 있으니까 장막에 있는 게 보이시겠지만 연출된 게 아닙니다. 장난 있으니까 우리 얼마 안 남았어. 지금 이제 센터의 친구들이 이제 교사님하고 같이 와서 체험할 거예요. 그래서 그 반응 또한 대단히 좋았었는데 차후 센터 친구들처럼 우리 교회 안에서도 그런 모습이 많이 보이길 기대했고 그리고 앞으로 이런 것들이 많이 활성화됐으면 좋겠습니다. 이런 분위기가 공통된 주제 안에서 개별적으로 따라가는 게 아니라 하나의 주제를 서로 나누어서 어떤 부분은 저렇게 죽은 알바트로스의 새끼 사체에 대한 죽음의 원인을 파악한다든가 또 다른 친구는 그런 부분들을 빨리 수집해서 아이들이 그런 것들을 할 수 있게끔 또 옆에서 보조를 해주는 역할을 한다든가 이런 식으로 유기적으로 전체의 시스템들이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이제 VR 체험한 후 토론 수업으로 바로 연계하여 자신의 의견이나 생각들을 나누면 또 토론으로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포럼 VR의 교육적 효과를 한번 정리해 보겠습니다. 왜 신문사나 아니면 다른 언론 매체에서 비용만 지불하면은 그냥 주는 그런 상이 아니고요. 정부와 검증된 공공기관의 어워즈를 통한 수상 이력으로 과기부 장관상 이외에 교육부 장관상 이외에 유니티 어워즈, 해외 VR 파이널리스트 선정 등 다양한 지원 사업에서 우수 결과물로 선정과 수상으로 또 한 번 우수한 프로그램을 검증받았습니다. 또 서울특별시 교육청 평생교육과와 함께 서울시로부터 이것이 바로 미래형 토론 프로그램이라는 실증도 받았습니다.
그리고 교육학회, 교원 연수, 미국 지도시 페스티벌에 대한 그 대한민국 대표 콘텐츠 섹션으로 참가하여 우리 콘텐츠 우수성을 알린 바 있습니다. 포럼 VR의 대중적 성과입니다. 좋은 프로그램이라고 하더라도 지속적으로 운영되지 않거나 확장되지 않으면 정말 소용없습니다. 그래서 저희 포럼 VR의 경우는 각 지역 거점 도서관에서 2020년 구매 후에 현재까지도 지속적으로 계속 운영되어지고 있고요. 그다음에 서울 애니메이션 센터와 국립청소년 도서관의 포럼 캠프에서도 본 프로그램인 포럼 VR을 독립형 VR로 변환을 해서 전국 지역 학교를 대상으로 매년 운영 중에 있습니다. 좀 전에 시연장에서 시연 후에 많은 분들이 신학 콘텐츠는 없는지 문의를 많이 주셨었어요. 그래서 당연히 있습니다. 잠시 후 다같이 성경 안에서를 소개시켜 드릴 텐데, 다같이 성경 안에서가 만들어지게 된 배경은 교육계와 청소년들에게 이미 검증된 지금 현재 저희의 포럼 VR의 장점을 살려서 다같이 성경 안에서에 녹여내려고 합니다. 흥미와 관심을 담보로 VR로 청소년 세대를 이해하고 그들의 언어로 다가가서 교회에 오면 결코 뒤떨어지지 않는 새로운 첨단 기술을 통해 교육을 만날 수 있다. 그리고 스튜디오코인의 월등한 기술로 구현된 몰입적인 환경에서 아직 낯설고 생소한 성경 이야기를 읽거나 듣는 것이 아닌 몰입적 체험을 통해서 할 수 있으며, 그리고 제일 중요한 부분인 나홀로 동떨어져 있는 청소년이 아닌 다수가 같이 하는 즐거운 경험을 준다는 장점을 가지고 성경 속 이야기들을 공동으로 체험하면서 타인들 교류하고 신분이 쌓이는 시간이 만들어지는 것입니다. 분명 성경의 몰입적 체험은 공동의 경험을 나누고 공동의 가치를 이야기하는 시간을 가져다 줄 것이라고 확신합니다. 자, 그러면 다같이 성경 안에서를 좀 더 구체적으로 말씀드려보겠습니다. 포럼 VR 시리즈의 형식과 동일합니다. 하지만 여기에는 좀 더 저희가 기계적으로 추가된 것도 있고 형식적인 추가도 해봤습니다. 참가자의 패드를 좀 더 많이 연동할 수 있어서 많은 인원이 같이 체험할 수 있도록 하고, 연계된 토론 프로그램의 차시를 늘려서 한 편당 4개의 주제 토론이 가능하도록 더 알차게 구성했습니다. 그럼 간단하게 체험 내용을 예시로 설명을 드리자면, 다들 너무 잘 아시는 구약의 출애굽기입니다. 체험의 시간 한계상 전체 출애굽기의 내용을 담을 수는 없지만 10가지 재앙의 마지막 날부터 이야기는 시작됩니다. 체험자는 모세가 되고 참가자들은 패드를 통해 모세의 조력자와 추종자가 되어 이집트를 떠나 야훼가 이끄시는 대로 새로운 길을 떠나는 여정을 체험하게 되는 겁니다. 그 과정에서 보여지는 모세의 인간적인 고뇌와 각성들을 직접 마주하여 이야기하고 체험할 수 있으며, 무엇보다도 파라오의 군대에 쫓기는 급박한 상황에서 홍해가 갈라지면서 그 장면 안에 자신이 놓여있는 몰입적인 경험을 마주하게 된다면 성경을 처음 공부하고 이해하려는 학생들에게는 더할 나위 없는 풍부한 경험을 제공하리라 생각됩니다. 두 번째 시도는 신약 마태복음 최후의 만찬 상황입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 중 한 사람이 자신을 배반할 것이라고 예고하신 직후의 상황을 제자들의 입장에서 체험하게 됩니다. 참가자, 체험자 모두 제자가 되어 상황적 충격과 혼란에 생생하게 체험해보고 그와 연계하여 현대의 신앙인으로서 어떻게 실천적 적용을 해나갈지 자신을 돌아볼 수 있도록 구성되어진 것입니다. 참가자, 체험자가 예수님께 질문을 하거나 또는 자기 스스로 대물음등을 통해서 인간의 본성, 하나님의 주권, 참된 회개, 공동체성에 대해 신학적 주제로 자연스럽게 이어지도록 스토리 구성이 이루어질 예정입니다. 다 떠나서 저 같은 경우는 최후의 마찬가지 상황에 내가 서 있는 것만으로도 상당히 감격스러울 것 같다는 생각이 드는데 어떠실지 모르겠습니다. 자, 장단의 구성입니다. 이 모든 이야기는 성경에 대한 충실한 이해를 바탕으로 해야 합니다. 시나리오와 주제의 무결한 콘텐츠 개발을 위해서 미래교육원 원장이신 최강영 목사님을 필두로 시나리오 소재 발굴과 주일학교 운영 활성화를 위해서 본 프로젝트와 유기적으로 연결시켜서 내용의 무결함과 확산까지를 방안으로 만들어내겠습니다. 체험을 위한 구성품 정의 궁금하시죠? 한번 보겠습니다. VR
콘텐츠는 구약과 신약 총 10편, 한 편당 러닝타임이 10분에서 20분 내외이고요. 반복 체험을 위한 다중결말의 시나리오가 적용될 예정입니다. 연계활동 자료를 통해서 구약은 6개월, 신약도 6개월 프로그램으로 구성됩니다. 하드웨어는 VR 장비인 메타퀘스트 3, 그리고 PC, 그다음에 스마트 패드 5대가 기본으로 주어지는데 내용의 진행을 함께 볼 수 있는 대형 모니터는 대부분 교회에 비치된 걸로 알고 있는데 혹시 대형 모니터가 없다면 옵션으로도 구매 가능하십니다. 그리고 운영을 위한 운영자 교육과 관리 매뉴얼이 함께 제공됩니다. 자, 기대효과입니다. 이미 공감을 하셨으리라 생각하는데 청소년들은 새로운 기술을 자발적으로 습득하는 시대에 이미 놓여 있습니다. 교회가 자신의 신앙을 체험하고 공동체 속에서 토론과 토의를 통해 자신의 이야기를 나눌 수 있는 장이 될 것이라고 저희는 확신합니다. 그를 위해서 첨단 기술을 통해 몰입적인 콘텐츠를 제공하기 위해 저희가 노력하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렇게 잘 만들어진 다같이 성경 안에서 같은 우수한 결과물을 실제 교회에서 그냥 아까 혹시 시험을 보셨을지 모르겠지만 그런 시험처럼 하실지 아니면 어떠한 걸로 할지에 대한 궁금함이 있으실 것 같은데 다각도로 운영 시나리오를 한번 예시로 들어보겠습니다. 우선 10인 이하 소규모 목회로 사용될 수 있습니다. VR 체험을 통해 일단 공동의 경험을 갖춘 아이들이 지도자와 함께 자신의 생각을 나누어 보는 거죠. 그리고 생활이나 신앙으로 연계된 화두에 대해서 자신의 생각을 한번 정리하고 타인의 의견을 경청하고 자신의 의견을 서로 나누면서 토론해 볼 수 있는 형태도 가능합니다. 두 번째는 20인 내외 다구름 목표에 활용될 수 있습니다. 많은 인원, 그러니까 예를 들면은 가족 단위라든가 학급 단위 친구들, 학급 친구들이죠. 학급 친구들과 위한 시나리오로 이것은 비주기적인 행사성 활동에 어울릴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때는 다 같이 모여가지고 생각을 나누고 토론을 하는 올리는 것보다는 VR 체험 후에 보다 적극적인 그룹 활동을 통해서 그룹만의 창작 활동을 진행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아트앤크래프트 같은 활동이 좋은 예시가 될 수 있습니다. 세 번째는 VR 자체가 불편하신 분들이 있습니다. 예를 들면 이게 어지럽거나 아니면 불편하신 분들, 유아, 어르신, 장애인들 이런 약자 그룹을 위한 형태입니다. 지금 이런 큰 대형 스크린처럼 여기에 인터랙티브 영상으로 감상을 하면서 원하는 스토리 전개로 진행하는 것도 확장적으로 가능합니다. 다만 세 번째 하는 본 프로그램에서 이 스크린으로 전환을 한 번 더 해야 되는 개발 단계가 한 번 필요하지만 원천 소스를 잘 만들고 확장 변수를 고려해 된다면 얼마든지 확장할 수 있는 안이라고 생각합니다. 자, 저희 그럼 스튜디오 코인의 용량을 소개해 드릴 건데 너무 긴 시간 계속 앉아 계시고 보시고 계셔서 저희의 자랑은 조금 빠르게 스킵을 하고 자, 저희 모토만 한번 얘기를 드리겠습니다. 상상력, 그 이상의 경험으로 아이들의 꿈을 넓혀주는 기술이라는 모토로 저희 스튜디오 코인은 설립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빠르게 스킵을 해서 자랑을 해보고 가야겠네요. 종종 스튜디오 코인이 잘 되기를 바라시는 분들이 왜 돈이 되는 국영수는 안 하고 자꾸 건강 교육 장르인 그 의사소통이라든가 철학이나 윤리나 아니면 문화예술 이런 것만 자꾸 다루냐라고 말씀을 하시는데 저희가 가치를 두고 있는 것은 자신의 듣는만을 위한 지식 습득으로 그치지 않고 많은 사람들과 서로 그 지식을 공유하고 또 적극적인 의사소통을 통해서 함께하는 사회를 위한 지혜로 발전을 해야 한다고 저희는 생각을 합니다. 그렇게 해서 많은 학생들이 지식과 지혜가 같이 겸비된 자신의 역량을 발전시켰으면 하는 게 저희의 바람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많은 상 중에서 그런데 저희는 제일 좋은 상은 정말 재밌어요. 다음에 또 해도 돼요? 이거 어디서 더 할 수 있나요? 라고 하는 아이들의 말과 그리고 표정과 그리고 웃음이 저희에게 앞서 받아왔던 많은 상들보다 가장 소중한 그리고 최고의 상입니다. 그래서 누구도 소외되지 않고 수준 높은 RCT 교육을 받을 수 있는 사회의 작은 보탬이 되고 싶습니다. 감사합니다. 스튜디오입니다. 매우 다행스럽게 생각하고 이 앞에서 제 발표할 기회를 주셔서 매우 영광으로 생각합니다. 다시 한번 감사드리겠습니다.
발표와 발표를 통해서 영성과서 분석하면 그리고 무엇보다도 아이들 자존감을 높일 수 있습니다. 지금 보시면 풀퍼즐 창의융합 상상교실이라고 제가 명명한 이유는요. 지금 세상은 상상만 하면 거의 대부분이 이루어지는 세상입니다. 기술적인 부분은 그렇습니다. 동의하십니까? 네, 다만 우리 아이들과 또는 우리들이 상상하지 않아서 더 많은 것들을 우리가 찾지 못하는 그런 부분이 있고요. 다만 우리가 상상만 한다면 좀 더 나은 세상 그리고 좀 더 행복한 세상도 역시 우리 상상력을 발휘할 수 있는 이 교실에서 시작될 것이라는 믿음 때문에 창의융합 상상교실이라고 명명하였습니다. 제가 조금 빠르게 진행을 하겠습니다. 앞에 진행하셨던 분들이 열정으로 너무 기대하셔서요. 제가 사실 한 자리에서 8시간을 강의한 사람이거든요. 근데 저보고 15분 내에 끝내라고 처음에 시간을 주셨어요. 근데 나가시면서 저보고 이제 10분 안에 끝내라. 그다음 시간 진행할 때 또 더 나가시면 안 되니까 제가 10분 안에 끝내야 되겠죠? 차례는 제가 이러한 순서를 진행을 하겠고요. 보여지는 것은 저희 교구와 또 아이들이 그 수업 시간에 실제로 작업한 작품과 교재 내용입니다. 저희 교육 목표는 크게 창의 사고력을 신장시키고 자기 주도적인 학습 태도, 그 다음 문제 해결력과 소통 능력을 키우기 위한 부분입니다. 어떠한 과정을 통해서 이러한 것들이 성장을 하고 또 제가 목표로 둘 수 있는지에 대해서 이 부분을 한 5분은 설명을 해야 되거든요. 근데 10분 안에 끝내려면 5분까지 갈 수가 없을 것 같습니다. 자, 여기서 우리 아이들은 이러한 이 가운데 있는 내용의 다양한 부분을 통해서 퍼즐이 우리 교육기관에서 지금 필수 교구로 지금 자리를 잡고 있습니다. 특히 미국 같은 경우는 퍼즐 에듀라고 해서 PIE 시스템을 아주 일찍부터 1990년대부터 도입을 하고 있고요. 거의 초등학교 대부분의 수학 교실에서 퍼즐을 정식 수학 교구로 활용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초등에서 이용하고 있는 퍼즐이 대표적인 게 뭘까요? 칠교죠. 칠교랑 그다음 쌓기나무를 많이 이용하고 있는데